네, 미국과 이란 사이에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요. 당장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좀 고심에 빠져 있는 이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분 연결해서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김종대 정의당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미국과 이란 어디까지 그러니까 치달을 것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전쟁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네, 지금 뭐 양쪽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 보면은 아주 적개심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고, 예. 또 뭐 피해 보복이다, 뭐 자식들도 죽게 될 것이다. 아주 뭐 어떤 원초적인 적대감이 그냥 막 분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는 틀림없습니다. 음흠. 그런데 지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비롯해가지고 전 세계가 좀 자제해라. 음흠. 이거 이렇게 그 파국으로 가면 안 된다고 온 세계가 평화를 외치고 있는 만큼 네. 이게 전면전으로 치달는 어떤 상황을 세계가 방치하지는 않을 거로 보여져요. 예. 특히 유럽 국가들이 일제히 다 중재를 외치고 있고, 음. 또 이제 주변국들이 이란을 동정하면서 미국을 규탄하면은 국제적으로 고립된 미국이 군사 행동을 취하기도 어렵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어떤 고강도 분쟁으로 갈 가능성은 아직은 희박하고, 음흠. 그것보다는 어떤 그 국지전의 양상, 네. 또는 그 산발적인 어떤 음. 대리 외곽 전쟁 양상으로 당분간 지루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이게 그런 그러니까 면에서, 예, 이것도 고약하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제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제한적인 타격전 그리고 그에는 또 이제 그 보복 공격 이런 식이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리라면. 예, 아무래도 정치 전쟁의 성격을 띠게 될 건데요. 이렇게 음. 되면 잠잠해졌던 IS가 또 들썩들썩하고, 어허. 그다음에 이제 범이슬람권에서의 어떤 지역을 초월한 그 반미 정서의 확산이라든가, 음흠. 이러면서 미국과 이란의 직접 충돌보다는 예기치 않은 다른 분쟁이 또 초래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정학적 관리가 어려워지는 매우 혼란스러운 전국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근데 지금 이란에서 이제 보복을 다짐하면서 그 대상으로 이스라엘까지 지금 꼽고 있는 상황인데 만에 하나 어떤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그 공격을 할 경우에 비록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네. 이스라엘이 어떤 그 말로 주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면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과거에 이라크 그 사담 후세인이 취했던 방식이거든요. 네. 성동격사라고 미국을 때릴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을 침으로써 예, 예, 예. 미국에 대한 어떤 개입의 빌미를 자꾸 제공하는 음, 이런 식의 양상이 이번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음. 당장 레바논의 헤즈볼라 같은 조직들, 네. 그 이란하고 두 번째 중간 규모의 분쟁을 치렀던 조직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2006년에 그 이스라엘 그 공군을 한번 괴멸시킨 적도 있고, 또 레바논에 이스라엘 지상군이 개입하는 분쟁이 초래됐는데 그 음, 배후가 바로 이란이었단 말이죠. 음. 이란이 이제 헤즈볼라도 지원하고 있고, 예. 또 예멘의 후티 반군 같은 경우, 이제 그 이란의 어떤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또 역시 내전을 수행하고 있고, 음. 이렇게 중동 전세가 물고 물리는 양상으로 전부 다 네트워크화돼 있기 때문에 네. 이 중동 전체가 이제 관리 불가능한 어떤 높은 돈의 양상으로 확산되는 이런 위험이 커지는 것이죠. 네. 이건 국제전의 양상이 중동 전역에서 그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문제로 좀 집중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죠. 지금 파병 요청이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요청이 있었는데 궁금한 게 네.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있었던 건가요? 파병을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건가요? 그건 제가 어제 국방부하고도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습니다. 예. 근데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미국으로부터 파병 요청은 없었다. 예, 예. 예, 이런 입장인데 이거 해석을 좀 잘해야 돼요. 예. 작년에 그 에스퍼 국방장관이 와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야기를 장시간 했습니다. 음흠. 그러면서 국제적인 어떤 그 연합 호위 함대를 구성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치안 활동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 예. 그다음에 앞으로 한국의 협력 이런 것들을 장황하게 설명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자세히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 어떤 분쟁이라기보다는 치안,
일종의 어떤 경찰 활동을 요청한 것으로 보여지니까 우리 정부 입장은 그건 그냥 당위적인 거다. 그러지 구체적 파병 요청이 아니다. 네. 근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해달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니고 이제 분쟁에 같이 개입해 싸우자는 건데 이런 파병 요청은 없었다는 거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약간 그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방부는 분명히 미국의 속내는 다 우리한테 전달이 됐으나 그걸 정식 파병 요청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간단히 그 기계적으로 정리하면 치안용 파병이냐 전투용 파병이냐 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정리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우에는 이제 교민의 안전이 급박한 위협에 처하거나 또는 어떤 그 중요한 국익을 신속하게 개입할 필요성이 있는 파병은 아직 이유가 발견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지금은 청해부대 그 구축함을 단독으로 호르무즈에 보낼 수도 없고 사실은 구축함 한 척으로 할 수 있는 작전이 없습니다. 네. 파병을 하게 된다면은 추가 파병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된 적이 없다. 바로 그게 이제 분기점인 것 같아요. 거기서는 사실 확인을 좀 할게요. 일각에서는 청해부대의 어떤 그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넓히는 방안을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국방부는 참 적극적이었어요. 아, 그랬나요? 예, 국회 그 추가 동의가 없어도 이미 파병된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할 수 있다. 그래도 법적인 문제될 게 없다. 이러면서 뭔가 좀 적극적인 의사를 보였는데 어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 그 파병 이야기는 해적 퇴치나 교민 안전이라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전제 하에서였다. 근데 지금 호르무즈는 해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정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문제다. 고로 파병 얘기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으로 돌아섰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국방부도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돌리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다. 그런 계획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정리라면? 그런 계획은 없다는 거고요. 그러나 만일의 가능성을 일단 고려해서 여러 가지 가용한 수단을 강구 중인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거는 어디까지나 어떤 우발 계획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정부가 파병을 결정할 가능성은 당분간 희박해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정부의 움직임이 그렇습니까? 근데 미국이 연합함대에 어떤 포함될 수 있는 우리 함대를 보내라고 그러니까 더 거세게 그 압력을 가할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지금 미국이 점차로 고립돼가는 양상이에요. 이게 어떤 국제적인 정당성을 갖고 다국적군을 편성해서 호르무즈에서 작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사실 남들 안 가는데 우리만 덜렁 가면 그 이란이라는 나라는 그 영화 더 산박에 나오는 그 페르시안의 후예들이거든요. 아예 뭐 전사들의 DNA가 아주 수천 년간 이어져 오는 나라입니다. 이거 괜히 우리 잘못 건드렸다가 국익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의원님 잠깐만요. 그 지금 미국의 연합함대 그 구성 계획에 공식적으로 참여를 결정한 나라가 있습니까? 영국이 참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일본은 참여를 요청받았으나 거절을 사실상 한 것이고 하게 되면 단독으로 가지 연합포위 함대는 안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상황인 걸 봤을 때 말이 연합함대지 아직까지는 미국 주도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 행동이지 다국적인 행동도 아니고 또 유엔 안보리 결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다국적 그 연합포위 함대가 신속하게 구성되기는 어려울 걸로 전망됩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잠깐 저희가 이제 봤더니 그 11월 7일에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그 5개 나라와 함께 미국 해서 도합 6개 나라가 호르무즈 호위 연합을 발족을 하고 임무를 개시했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 일부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또 그 호르무즈에서 유조선이 몇 번 그 어뢰 공격을 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치안 활동으로 초보적인 연합호위 함대가 현재 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우리도 연락장교 정도는 파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시시각각 미군의 정보를 활용한 그 주변 정세를 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그러면 지금 미국이 아주 명시적으로,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그다음에 거세게 호르무즈 해협 연합함대에 한국군을 보내라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건 아니다. 두 번째, 우리 국방부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단계도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정리를 하면? 예, 국방부 말을 그대로 옮겨드리면은 정말 신중한 검토를 요하는 사안이다. 네. 이러면서 완곡하게 거리를 두는 그런 네. 분위기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도 나오던데 그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거절하는 대신에 한미 간의 현안인 방위비 분담금을 조금 더 주는 방안,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해외 원정 작전에 대한 비용까지 우리가 댄다는 것이 네. 일정 정도 그 국가적으로는 참으로 곤혹스러울 뿐만 아니라 전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의 거래라는 거는 사실 국제 관례도 맞지도 않고 우리로서는 별개 문제로 이걸 계속 끌고 가야지. 네네. 아니 이런 데서 뭔가 돈을 대주고 군대를 대주는 식의 어떤 거래를 도모한다 그러면은 이건 아주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먼저 나설 이유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 그리고 미국이 그런 식의 사고 방식은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도 북핵 문제하고 이라크 파병하고 거래하려고 하다가 망신당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알겠습니다. 예, 그런 식의 거래는 적절치도 않고 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론을 내리면 질질 끄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답이다. 이렇게 결론 내려도 될까요, 의원님? 그러니까 광해군이 명나라가 후금 정벌하라고 할 때 예. 질질 끄는 그 방식하고 똑같은 거죠. 그때도 파병 요청이 있었냐 없었냐로 3년을 논쟁했거든요. 아, 그 정도 3년 정도면 괜찮을 것 같네요. 네. 그때도 황제가 칙서를 안 보내고 사신만 보냈다 그러니까 이건 무효다 해가지고 파병 요청이 진짜냐 가짜냐 그랬는데 지금도 이 방송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해군 사례를 한번 연구를 해보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다 나옵니다. 전부 다 나와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